자, 이제 정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요 사이에 이제 사도 또는 뭐야? 장은세자. 자, 사도, 장은세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사도세자라고 나오면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 한 난이도를 살짝 높이면 장은세자고, 하나 더.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죄인으로 죽었잖아. 죄인으로 죽으면 무덤이 어때요? 일반인의 무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은묘가 되는 거야. 어디 있었냐면 양주 배봉산. 어디냐면 요새 시립대 있는 쪽이야. 그쪽에 무덤을 만들고 수은묘라고 했어. 자,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됐잖아. 그럼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반인으로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어떻게? 적어도 왕자 신분으로는 승격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덤을 옮기는 거지. 어디로? 알잖아. 수원화성을 옮기잖아. 그리고 그냥 묘라고 할 거면 뭐하러 옮기니? 그래서 한 단계 높이는 거죠. 뭐라고? 원. 그래서 현, 융, 원이야.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묘가 뭐가 된 거야? 원이 된 거야. 이거 이제 명예회복을 어느 정도 한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랬다가 나중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뭐라고 한다고? 왕릉 그러잖아, 이 사람들아. 왕릉. 그래서 나중에는 융릉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거지. 이게 고종이에요, 고종. 대한제국 고종.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6릉까지는 잘 안 나와.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뭐 7급이나 돼야지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몰라도 되지만 시험지는 뭐가 잘 나오는 거야? 수은묘에서 뭐가 된다고요? 혈융원이 된다. 이거지. 이게 누구의 업적이라고요? 정조의 업적이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조. 정조는 1776년에 24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24, 25. 요 때는 왕이 됐고요. 언제 죽냐? 1800년. 1800년 4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49살의 나이로 죽어요. 자, 여러분이 정조라고 생각해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정조는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정조야. 뭐 해야 돼? 정조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혹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정조의 첫 번째 워딩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조가 호적 정리를 한 거 아시죠? 왜냐면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죽었잖아. 죄인의 아들은 어때요? 왕이 될 수 없다는 논리야.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합니다. 사도세자의 형이 있었어. 효장세자라고. 그러니까 효장세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사도세자가 죽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세자의 엄마예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가 정말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나경원의 말도 들었지만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영조에게 처분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처분해 주세요가 뭐겠어? 죽이란 얘기. 약간 미심쩍은 건 이게 한중록이라고 해경공 홍씨 아줌마가 쓴 기록에는 있는데 실록에는 없다는 게 좀 100% 믿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학계 썰은 두 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주류학계, 서울대 주류학계 썰은 사도세자는 뭐 그냥 개인의 문제로 죽은 거다. 이게 좀 더 강한 썰이고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건 이제 제야학자들의 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그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마 사도세자는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문제는 그 영빈 이씨 말고 또 다른 이씨 영조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궁 이시성을 가진 아줌마가 효장세자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10살 때 죽어요. 얘도 독살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때? 10살 때 죽었으니까 아무 죄도 무죄, 이노센트 하잖아.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걸 호적을 팔아주고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한 거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효장세자는 뭐라고요? 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서 효장세자 아들로 왕이 된 거라고. 정조는 공식적으로. 근데 정조는 왕 되자마자 뭐라고 한다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혹시 현빈 형님 나오는 영린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흥행은 폭망했고요. 예. 잘 못 만들었어, 영화를. 보니까 안 될만 하게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왜냐면 정조가 왕 된 다음에도 사실 실제로 암살 시도를 여러 번 겪어요.
그 영화의 배경이 정조 1년에 왕된 다음에, 그러니까 왕되기 전에 세손 시절에 15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암살 시도를 겪잖아요. 그거 말고 왕된 다음에도 실제로 암살 시도를 겪은 거야.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 본 사람 알겠지만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암살로 시작해서 암살로 끝나는 드라마가 이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치 투쟁이니까 노름 벽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누굴 죽였어. 사도세자를 어때요? 죽이다기보다는 죽음으로 몰아간 건 사실이니까. 그럼 이때 사도세자가 11살이었거든. 아빠는 28살, 아들은 11살. 11살이면 어때요? 우리 막내가 이제 11살인데 똘똘하거든,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알겠어. 혹시 아빠가 이제 죽으면 우리 막내는 알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우리 아들은 16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왜 죽었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막내는 좀 똘똘해 보여서 어떤 놈들이 우리 아빠를 모함했고 뭐 이런 걸 알 것 같아. 그리고 정조는 당대 최고의 천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찾아가서 영화에도 나오잖아. 눈물로 애원하지만 결과가 돼요.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 그러면 정조는 14년, 15년 동안에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지.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 밤에 잠자면 어때요? 자객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에 잠 안 오면 태영 오빠 뭐예요? 레벨 올리지. 만렙 찍잖아. 공부한다고? 어우, 정조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 공부도 이제 무슨 공부하냐 중요하지. 게임 공부도 공부는 공부니까. 그래서 정조는 학문이 어때요? 하늘을 찔렀고, 첫 번째. 두 번째. 얘들하고 한 번은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몸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술도 어때요? 초절정 달이 누구야? 정조야. 자, 그래서 정조의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뭐게요?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정조 개인의 문집이 있어요. 홍제전서라고 있어요. 홍제전서라는 개인 문집은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해석이 안 된다고. 아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게 학문의 수준. 얘기했잖아. 시경, 서경, 역경, 모두 유교경전 머릿속에 통째로 있는 사람이 정조야. 어떻게 한다? 시경에서 한 두 글자 툭 따오고, 서경에서 한 두 글자 툭 따와서 이걸 문장을 딱 만들어버리면 한문 해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정도의 경지가 누구야? 바로 정조였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모두 쳤어? 무술책도 쓰잖아. 물론 백동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 쓰지만 그게 뭐야? 무예 도부통지. 그러니까 무술의 달인, 또 뭐의 달이냐 그랬어? 활의 달이냐 그랬잖아. 계보가 있다니까 주몽, 이성계, 정조. 활의 달이냐. 그러니까 실록이 나와 있어. 99발을 쏴서 99발을 다 명중시켰다.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무과 합격자들하고 정조가 활시합을 해요. 근데 정조가 이겨요. 이게 말이 돼? 생각해봐. 진종호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사격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해봐. 올림픽 금메달 몇 연패한 진종호 형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면 특전사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40년 전 얘기다. 지금도 막 특공무술 할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BS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PD 진짜 나쁜 새끼인데 벽돌 격파 시범을 하라고 한 거예요. 특전사 출신이니까. 근데 보통 그런 벽돌 할 때 어떻게 해요, 태요? 소금물에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이제 푸석푸석하게 해놓고 깨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생 벽돌을 갖다 놓고 대통령한테 이거 깨라고 한 거야. 특전사 출신이니까 60 할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노인 학대지. 근데 또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해? 또 사람이 또 진정성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걸 깨겠다고 진짜로 정권으로 질러버린 거야. 손 이렇게 부었다니까. 그 정말 PD 그 새끼는 정말 만나면 진짜 때리고 싶은. 안 깨지지. 60대 할아버지가 그걸 깨는 게 더 이상하지. 특전사 애들도 그거 못 깨, 잘. 넌 깰 수 있나요? 안 깬다니까, 못 깬다니까. 태용 오빠는 깰 수도 있겠다. 무게로 이렇게 누르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담 아니고 145m 밖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거야. 사극이나 봤잖아. 이렇게 맞추면 동그란 관역 맞추면 관중이요! 막 이러고 깃발 들고 이러잖아. 근데 이걸 너무 다 맞추니까 정조가 재미없다고 관역을 바꿉니다. 부채로. 손부채. 근데 이걸 어때요? 이걸 또 다 맞추는 거야. 안 되겠다. 부채를 접었어. 그래도 다 맞춰. 그럼 왜 99발만 쐈느냐? 나머지 한 발을 쏴도 맞출 게 확실한데 100발 쏴서 100발 다 맞추면 너무 교만한 거다. 그래서 한 발은 겸손의 예의로 남겨두는 거야. 이게 정조의 클래스야.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의 DNA이기도 해. 올림픽 가봐. 금메달 따는 건 뭐야? 사격, 양궁, 펜싱. 이게 뭐야? 포수, 사수, 살수 뭐 이런 거 아니야? 포수, 사수, 살수 하면 생각나야 돼. 뭐? 삼수병, 훈련도감.
역사적 전통이다. 훈련동이 159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500년을 넘게 수련한 우리가 어때요? 뭔 개소리야. 다시. 그러니까 정조는 정조는 좋은 DNA를 다 물려받은 거야. 아버지의 피지컬과.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정조 사진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상상화예요. 영조 어진은 진짜예요. 영조 어진은 2개나 남아있어요. 20대 어진이 하나 남아있고 50대 후반의 어진이 남아있고 우리 그 영화에서 봤던 송강호가 수염 이렇게 많이 난 거 있잖아. 그건 진짜 어진 보고 그대로 만든 거고요. 정조의 어진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 번 그렸어요. 김홍도가. 근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조 사진이가 나오는 건요. 상상화야. 되게 이상적인 군주 되게 막 잘생기게 나와있어. 뻥이야. 다른 기록들을 토대로 정조의 몽따주를 구성해보면 우리 태용이 오빠 정도 됩니다. 진짜. 기골이 장대하고요. 태용이 오빠보다 좀 더 가까운 건 누구냐면 강호동쯤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피의 달인. 정말 싸움 잘하게 생긴 뭐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피지컬과 할아버지의 머리를 다 갖춘 거지. 거꾸로 할아버지의 피지컬과 아버지의 머리를 닮았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지. 근데 그 장점을 다 그대로 가진 사람이 정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조 하는 거지. 자, 정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적들과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들과 어때요? 맞짱 뜨겠다는 얘기야. 근데 어때요? 어떻게 현피 뜨니? 옥상으로 따라와. 권사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정치 대 정치로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자기를 서포팅해주는 그룹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라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스타디 그룹이야 라고 해야 되지. 조선은 성대학 국가니까 공부하겠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 학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규장각. 그래서 왕 되자마자 창덕궁에 뭐 하는 거야? 규장각을 만드는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규장각은 내각이 있고 뭐가 있어? 외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덕궁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규장각이 있는 거고 강화도에 뭘 두는 거야? 외규장각을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있고 외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내각이라고 부르고 내각 일력이라는 거, 규장각 일기라는 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외규장각은 우리가 알잖아. 언제 나와? 야, 병인양요 때. 오, 주여. 내가 괜히 설명하겠니, 이걸? 뭐 내가 내 지식 자랑하려고 설명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외규장각,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있던 걸 병인양요 때 프랑스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갔잖아. 도적질해 갔잖아. 그게 뭐야? 의궤. 그죠? 그게 2011년에 어때요? 영구임대 5년 만에 갱신한 영구임대 기후로 박병선 박사님의 노력으로 돌아왔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규장각에 뭘 둔다고요? 검서관. 규장각의 각신은 이제 우두머리고요. 실무자가 이제 검서관인데 규장각 검서관이 이제 규장각 사검서라 그래서 유명한데 누가 있어? 이덕무. 그렇지. 유득공.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까지 있는데 서이수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고요. 서이수는요. 신사의 품격에 나오는 그 장동건의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규장각 사검서 말고 그 누구죠? 김 뭐죠? 그 김하늘, 그 매력적인 그 김하늘. 그 서이수 씨로 나오잖아. 안 봤어? 봤잖아. 신사의 품격 진짜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극 말고는 잘 안 보는데 신사의 품격 1회부터 정주행해서 다 봤어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 대사 하나하나가 참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합격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 전편 다운 받으시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좋잖아. 이렇게 물이 길러가지고 귀 속에 딱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 작은 창 띄워놓고 보는 거야. 근무 시간에. 꿀잼이지. 최고지. 그럼 시간이 얼마나 잘 가겠어. 민원인 오면 그 응대 대충 하고 응대하면서도 볼 수 있어. 한쪽 귀만 들으면 되거든. 그럼 정말 근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거 뭐 한 일주일은 그거 보면서 그냥 일주일은 순삭하고 월급 받고 또 이제 또 미드 하나 또 딱 요새 넷플릭스 정기 구독해봐요. 얼마나 많은데 정말 수만 편이 있다고. 그 정기 구독 해봐야 한 달에 뭐 10,000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 아이디를 4개 줘. 그럼 친구 4명이 하나씩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 합격한 다음에, 지금은 안 돼. 지금 그거 가입하는 순간. 폭망각이야. 지금은 절대 안 되고, 합격하면 요렇게 우리끼리 하나,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아이디 공유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남자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남자는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야.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 때문에 행복해요. 난 당신의 영원한 딸랑이. 숭고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찌질한 거야, 그냥. 이동무, 유두콩, 박제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형님들이 각자 책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동무는 뭐야? 박제가 먼저 할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북학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지? 유두콩 이거 다 알잖아. 누구야? 발해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내면 사실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면 누굴 내는 거야? 이동무를 내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이동무. 이게 뭐라고요? 청장관 전서. 자, 청장관 전서는 어떤 종류의 책이냐? 최근에 시험에 가장 핫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백과사전이야. 요거야. 백과사전류의 저서야. 왜냐면 18세기쯤 되면 프랑스에서도 돼요. 백과전서파, 백과사전파가 만들어져. 이게 무슨 사상이냐므로 계몽사상이에요. 청나라에서도 고금 도서 집성을 해가지고 백과사전이 쫙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세계사적으로 무슨 사회로 넘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백과사전 같은 지식이 널리 보급되는 거거든. 이게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특징이니까. 근데 우리 조선애들이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린 일본 식민사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식민사학의 핵심이 뭐야? 조선 후기까지도 근대적 요소는 없었다. 근대적 요소는 일본에 있었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비로소 근대적 요소를 심어주었다. 근대 이식론. 이거거든. 우린 뭐라고? 닥쳐라. 조선 후기의 의미, 우리 내부에서 근대 태동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청장관전서 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아니, 오해하지 말고 출제 빈도는 이게 훨씬 더 높아. 또 빨간색으로 쏘니까 이것만 외우고 이걸 안 외운다. 그럼 미친 짓이지. 아니, 이거는 모든 공시생들이 다 공부하는 거고, 요거까지 알아야지 뭐가 되는 거야? 합격생이 되는 거라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하나 더. 이들이 뭐 출신이야 알아야 돼? 서울. 중요하지. 뭐 출신이야? 서울이야. 그럼 서울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원래 서울은 기억나요? 문과무시가 금지됐잖아. 근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차별이 점차 어떻게 한다? 완화돼가지고 관직에 진출하기는 해요. 근데 뭘 못 올라가? 요직에 못 올라간다고. 청요직에 못 올라가는데 규장각은 뭘 계승한 거야? 홍문관을 계승한 거거든. 그러니까 규장각이 뭐라고요? 청요직이야. 여기 어때? 진출을 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면 왜냐면 서울들은 원래 관직에 진출해도 하급 관직밖에 못하니까 이거 뭐 붕당 얘기해봐 의미가 없고, 구급 공무원이 무슨 노론 소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얘들이 막 청요직이 됐다는 건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 뭐 정치적 중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서울을 등용하는 것. 그럼 얘들은 누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겠어?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왕의 남자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정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했다는 거. 여기서 뭐 한다? 첫 번째는 뭐야? 도서실, 도서관. 그 다음 뭐라고요? 비서실. 그 다음에 초기의 문신도 중요합니다. 다시. 자, 규장각이 뭐 한다고요? 처음에는, 원래는 뭐라고요? 도서관이요. 그래서 규장각의 책을 3만 권 이상 보관하고 있거든요. 왕실 도서관이야. 플러스 뭐 한다고요? 비서실이 문과잖아요. 플러스 과거 시험을 주관하게. 자, 그러면 봐봐. 원래 학술 자문은 홍문관이 하던 거잖아요. 비서기는 누가 하는 거야? 승정원이 하는 거지. 과거는 원래 이조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좀 더 핵심이지. 그리고 뭐야? 나와있지. 초계 문신제도 뭐 한다 그랬어? 주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봐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선에서 성리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국왕의 비서에다가 과거 시험까지 주관한다. 이건 정말 핵심 관직이 되는 거지. 그럼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승정원이라든가 홍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지고 모든 게 권한이 어디로 집중된다고요? 규장각으로 집중되는 거야. 괜히 규장각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조는 기존에 있던 홍문관을 없앨 수도 없지. 승정원은 어떻게 없애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규장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왜 이런 짓을 할까? 여러분이 종조가 돼봐. 기존에 있는 관청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노론 벽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한다? 내가 왕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 나랑 정치적 성이 안 맞다고? 야, 다 나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딱 보내니까 문재인 대통령 됐어. 그러면 이명박근혜 대통령일 때 하던 공무원들 다 자르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는요, 박근혜가 임명했던 국방부 장관하고 초기에 같이 회의하고 그랬어. 왜냐면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뭐 해야 돼? 국회에서 뭐 해야 돼? 청문회하고 뭐 시간이 걸리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국방부 장관 같이 하고 이랬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왜 이걸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장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뭐라고요? 초계 문신제.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몇 세 이하? 37세 이하. 당하관. 40세 기한. 의정부에서 초선이야. 의정부에서 먼저 처음 말한다. 뽑아서 규장각이 위탁교회. 규장각에서 이걸 또 초계 문신. 이것도 교육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까 강의에서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 37세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과거 평균 합격한 사람의 나이가 35.7세쯤 돼요. 그러면 37세 이하면 딱 이제 처음 관직에 진출한 지 평균적으로 뭐 3년 이하쯤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당하관 이하야. 당하관. 당상관은 뭐지? 정삼품상. 무슨 대부? 통정대부 이상. 무반은 무슨 장군 이상? 절충장군 이상. 주요. 복습해야지. 다시. 문관은 정삼품상, 통정대부 이상. 무반은 정삼품상, 절충장군 이상. 당하관은 정삼품하, 통훈대부 이하. 무반은 정삼품하, 어모장군 이하. 자, 하지마. 눈빛들 보니까. 하지 말고, 뭐는 외워야 돼? 정삼품상. 통정대부는 외워야 돼. 통정대부하고 절충장군. 요걸 외워야 돼. 그거 이상을 뭐라고 한다? 당상관. 그리고 그 이하를 뭐야? 당하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당하관을 대상으로 몇 세까지 한다고요? 40세까지야. 기출문제 오답으로 뭐까지 나온 줄 얼마나 치사하게 나온 줄 알아? 6년 기한으로 강의했다. 교육을 했다. O일까 X일까? X야. 6년 기한이 아니야. 37세 들어오면 어때요? 3년 만에 나가야 되는 거야. 34세 들어오면 6년이고 30세 들어오면 10년을 배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3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한은 몇 세까지라고? 40세 기한이라고. 그러니까 37세 들어오면 3년 동안에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고 30세 들어오면 10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거고 20세 들어오면 20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년이라고 해가지고 오답으로 낸 적도 있다니까. 기출문제에서. 그걸 단순히 암기하면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맞춘다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스승 군주의 초월적 군주 입장에서 신하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겁니다. 초계문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초계문신이 누구라 그랬어? 그게 정약용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가르치지. 왜 임금이 가르친다 그랬어? 경인에서 배울 게 없으니까. 임금이 가르치는 거야. 정조는 학문이 최고니까. 두 번째, 시험 보겠지. 야, 우리만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얘들도 시험 본다고, 초계문신도. 상 주겠지. 상 뭐 줄까? 뭐 귤 줄까? 상 뭐 줄 것 같아? 정조가 책을 줍니다. 책. 그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줄까? 뭐 한국사 책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 정말 좋은 책을 줍니다. 정조가 청나라에서 수입한 책이 있거든요. 고금 도서집성이라고. 원래 고금 도서집성이 10,000권인데 5,000권을 수입합니다. 엄청 비쌌을 거 아니야. 5,000권을 수입해서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책 하나씩 상품으로 내거는 거야. 이걸 거의 다 시험 볼 때마다 받아간 사람 누굴 것 같아? 이게 정약용이야.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다른 애들이 뭐야 쟤는 나도 잘 쓴 것 같은데 임금이 너무 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냐면 수학이 아니잖아. 이거는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약용 그래서 정조의 최애 제자가 바로 정약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자,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요건 뭐라고 할 수 있어? 문으로 적을 제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문으로, 글로서, 지식으로서 제압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로도 제압해야 돼? 칼로도 제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장용령. 장용위에서 출발하는데, 장용위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30명, 정조 죽을 때쯤 18,000명쯤 된다 그랬어요. 이 장용령의 인원을 충당해서 정조는요, 만과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과가 뭐냐면, 10,000명을 선발하는 과거라 해서 만과라고 해요. 이때 한번 했으면 태용이 오빠도 바로 합격했을 거야. 저 정도 피지컬이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원투 실력 조금만 보여줘도 합격했을 거야. 실제로 10,000명을 뽑지는 않고요, 수천 명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지만 훈련도가 모형청, 초형청, 수호청, 금형, 5군형이 있는데, 이 5군형은 군사조직은 누가 주로 조작한다? 서인, 노론들이 장악을 한단 말이야. 그럼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하니까, 대장이. 그러니까 이거 5군형을 아무리 키워봐야 정조의 군대가 되진 않잖아. 그래서 만다고요? 장용령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억나죠? 무사, 백동수 이런 사람들 실존 인물이고요. 정말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유일한 사람 무사, 백동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 야뇌 백동수. 호가 야뇌예요. 그 옛날에 지창욱 오빠가 드라마도 했어요. 백동수라는 드라마. 실존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정조 죽은 다음에 어떡할까? 다 숙청됩니다. 노비되고 막 이래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지. 어쨌거나 그래서 장용령 국왕에 친위부 되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이고 내영과 외영입니다. 자, 요것도 뭐야? 내영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외영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규장각도 내각 있고 외각 있고 내영 있고 외영 있고 내영은 어디 있을까? 서울에 있겠지. 외영은 어디 있을까요? 수원 화성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뭐 한다고요? 틈만 나면 합동 군사훈련 하는 거야. 합동 군사훈련 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이거를 왕 혼자 가기? 왕이 무슨 왕따니? 누구랑 같이 가야 돼? 정승판서들 쫙 데리고 가겠지. 근데 정승판서들 누가 많아? 벽파들이 많지. 그럼 벽파들을 믿고 있는 게 딱 하나지. 5군형 군사조직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정조가 마치 무력 시위하는 것 같아. 야, 니네 5군형 허접 쓰레기 아니냐? 나의 장용령을 한번 보라. 심지어는 어떤 일을 쓰냐면 정조가 전쟁 시도 아닌데 금색 갑옷을 입고 내영과 외영이 합동 군사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납권입니다. 왜냐하면 금색 갑옷은 왕만 입는 거거든. 그것도 전쟁 시에만 입는 거라고. 근데 평상시에 장용령 군사를 하는데 노른 벽파 대신들 쫙 때리고 정말 멋진 사열, 퍼레이드 이런 거 쫙 하고 막 군사훈련 막 야간 훈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알죠? 군대 갔다 오시면 알잖아. 왜 대항군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막아내고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막 애들이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정말 군기가 와, 이 임종원 같은 애들하고 완전 다른 거니까 쉽게 말하면 5군형은 임종원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장용용은 우리 태용이 오빠 같은 애들이 잔뜩 있는 거야. 말들이 좀 힘들긴 하겠다. 이러니까 보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쇼잉이야.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개기면 내가 이 장용 군대로 니네를 싹 쓸어버리겠어. 뭐 이런. 그러면 이제 노는 벽파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런 걸로도 우리를 압박하지. 군사적으로도 압박하지.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겠죠? 자, 하나 더. 이제 정조가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강화되고 나면, 처음부터 이걸 못하지만, 왕권이 강화되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 아버지를 높이고 싶겠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노른 벽파를 떠나서 자신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라고요? 수원화성.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776년에 왕 되는데 바로 하는 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원화성은요 1794년부터 96년 사이에 완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왕 된 지 어때요? 거의 20년 지나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정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어느 정도였대요? 강화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10년 걸린다 그랬거든. 근데 한 30개월 만에 끝납니다. 피처링 누구야? 정약용이지. 뭐라고요? 거중기라고 알려져 있지. 그건 있잖아. 좀 잘못 알려진 상식이야. 학계 무슨 도시괴담처럼 잘못 알려진 상식이야. 거중기가 필요하긴 했어.
왜 필요하죠? 무거운 돌 같은 거 어때요? 옮기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 돌이 가다가 자유낙하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뭐 다 장애인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정약용이 100% 창작물은 아니고 아까 고금 도서집정 책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프랑스 사람 장떼리라는 사람이 쓴 기기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고 참고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정약용이 만든 돌의 원리 여기에서 하면 소위 같은 애가 있잖아. 한 손으로 이렇게 쫙 당기면 60kg짜리 돌이 그냥 번쩍 쫙 올라갑니다. 소위는 무슨 생각이에요? 그걸 왜 도르래를 쓰나? 그냥 맨손으로도 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기계를 써야 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거기 한 대야, 한 대. 그거 중에 하나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뭐 장학기를 그렇게 단축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정약용 빠들이 정약용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럼 진짜는 뭘까요? 역사의 진실이 뭘 것 같아요?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한 단 쌓을 때마다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강제 부역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선의 사회 경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광작 때문에 농촌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 많이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들이 엄청 많은 거지. 자, 봐봐. 얘들한테 일당 줄 테니까 일해라. 그럼 열심히 일하겠니? 일단 갈 때 어떻게 할까? 벽돌 하나밖에 안 들고 가야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가야지. 가다가 힘들어 쉬겠지. 이러면 어때? 일이 계속 늦어지잖아. 그래서 뭐 할까요? 한 단을 쌓을 때마다 돈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태훈이 형? 빨리 돈 벌어가지고 밤에 클럽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자본주의적 방식인 거야. 그리고 인 노동자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부역 증가라는 게 아니라 일당 주는 노동자를 동원해가지고 이러니까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 왜냐면 그 전에 세워라 내워라 하면 10년 걸렸을 거라고. 근데 이걸 딱 30km 만에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이 수원화성이요. 자, 수원화성을 만드는 건 좋은데 수원화성을 만들면 자 여기 뭐냐? 대유둔전이란 것만. 둔전인 거지. 둔전 만들어서 뭐 하냐면 잘 생각해야 돼. 둔전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냐면 농사를 짓는 거야. 왜 농사 짓냐면 이게 국영시범 농장인 거야. 국영시범 농장인데 뭐 한다? 최대 선진적인 농법을 보급하는 거야. 여기를 통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농사를 지으면 누가 지을까? 사또가 짓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지어요? 농민들을 시켜서 뭐야? 소작을 주는 거야. 그럼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을 어때요? 내겠지. 그걸로 말하는 거야. 성과기랑 한번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이거 하는 게 뭐라고요? 대유둔전. 그리고 이거 하려면 어떡한다? 농사 잘 지으면 뭐가 필요해? 저수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야? 만석거, 만년제. 이런 저수지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된다고. 또 하나, 수원을 수원을 이 동네의 격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도호부에서 뭐로 승격한다? 유수부로 승격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게 이제 조선에서 세 번째 유수부가 되는 거야. 자, 유수부는 원래 몇 개가 된다 그랬어? 4개가 된다 그랬어. 4유수부가 된다 그랬잖아. 조선 초부터 있었던 거 뭐라고요? 개성, 고려의 수도였잖아. 그래서 개성 유수부를 두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호란을 겪으면서 강화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뭐야? 강화도도 뭐야? 유수부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정조가 만다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까지 유수부로 승격하고 그래서 유수부는 몇 개? 4개.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유수부의 완성은 누구라고요? 정조야.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다 그랬잖아. 작년에 나왔어. 그래서 외워야 돼. 최근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라고 외워야 된다고. 이거 수원화성. 그리고 자, 사도세자의 무덤 뭐라 해서 혈융원 이건 얘기했고, 자 우리 책 봅니다. 혈융원 사도세자묘 2장 했고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로 건설한다. 대유둔전 외우셔야 되고요. 도읍에서 유수부로 승격했고요. 만석거 만년제 말씀드렸고 선지적 농법 도입했고 이주사인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이주사인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세금을 50% 깎아줍니다. 여기 가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도시가 커질 거니까. 또 하나 행차 시에 백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한다. 그래서 상언과 격쟁을 활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 성역 의궤를 편찬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기계, 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공간, 여기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성, 성역, 의궤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요 의궤지. 의궤는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 결혼식 할 때도 의궤 만들고, 국가 중요행사 할 때 의궤 만들어 했잖아. 요 의궤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화성, 성역, 의궤. 또 하나, 이거 하면서 만들었어. 아버지의 무덤을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무덤을 참배한다는 구실로 뭐 한다? 궁궐을 나올 수 있는 거지. 궁궐을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수적인 거 이런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요거하고 관련된 게 수원 가려면 뭐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창덕궁에서. 아직은 경복궁 아니잖아, 그지? 창덕궁에서 어디로 가야 돼? 수원 가야 돼. 생각해봐. 창덕궁에서 수원 가려면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 뭐니? 한강. 예수님이냐? 정조 예수님 썰? 뭐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한강을 건너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임금하고 호위무사 하나 데리고 이렇게 딸랑 둘이 서너 명 가면 작은 배 나룻배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쫓아가는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걔들이 전부 다 배를 타고 다시 어떻게 건너가지고 다시 배에 내리고 이거 하려면 어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때 누구 불러야 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정약용이지 누구겠어? 최애 제자를 부르지 누굴 부르겠어? 설마 임종원을 부르겠니? 정약용 부르는 거야. 약용아, 정약용, 네, 해결 좀 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니? 간단합니다. 뭐 하는 거야? 배들을 쫙 모아서 뭐 한다고요?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배다리. 배다리, 한자로 배, 주, 다리, 교. 그래서 뭐라고? 주교. 됐어요? 이걸 관장하던 관청이 뭐라고요? 배다리라를 만들고요. 이걸 관장하던 관청은 뭐야? 배주자, 다리교자. 그래서 관청, 그래서 주교사를 설치하는 거야. 됐어요? 외워야 돼. 2016년 7급 문제야, 이게. 7급에서 나왔어, 7급에서. 9급에서는 안 나왔어. 아, 이제 나옵니다. 장담하죠. 하나 더. 7급 나왔으면 2, 3년 지나서 9급에서 나옵니다. 혹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경계는 없다 그랬어.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계기로 만다 상언과 격쟁이 어떻게 한다고?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한다. 얘기했잖아. 5,000번 이상 상언, 격쟁.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민심을 듣는 거지. 임금이 행차하면 어떻게 한다고? 깽발이 두드려가지고 백성들 임금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법 둘밖에 없다니까. 신문고하고 격쟁이냐. 신문고는 함부로 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격쟁은 임금이 무슨 나와야 치는 것이. 임금이 밖으로 행차해야 돼. 야, 선조처럼 외놈들이 북부지방 1년 여행권, 강제 여행권을 끌어주지 않으면 임금이 밖으로 나올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어떻게 한다? 정조는 어떻게 한다?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한다? 깽거리 치고 자기 의지를, 자기가 힘든 거 얘기하는 거야. 왜 힘들겠어, 백성들이? 권력 가진 노름 벽파놈들이 어떻게 한다? 권력을 부려가지고 백성 힘들게 하니까 어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정조야.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노름 벽파라고 생각해봐. 자, 학문적으로 압박을 해. 우리 노름 벽파 아이들을 전부 다 지새끼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 군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 가지고는 5분형인데 얘는 얘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서울이 싫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백성들하고 자꾸 만나. 자, 여러분이 노름 벽파라면 정조가 이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 더. 신해 통공. 다른 말로 통공 발매. 통공정책 또는 통공발매. 같은 말입니다. 1791년이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난정권을 뭐 한다고요? 폐지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거야. 자, 종로에 양쪽으로 800칸의 시전을 만들었어. 종로야, 종로. 800칸의 시전을 만들어서 얘들한테 뭘 받는 거야? 세금을 받겠지.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 어때요? 조달해라 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세금도 내야 되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권리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 대한 독점 판매권이 있는 거야. 근데 조선 전기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 15세기는. 왜냐면 자급자족 경제 구조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야? 지들밖에 없는 거야, 상인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라고요? 17세기야.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 특히 기억나?
1593년 8월 달에 뭐가 만들어져? 훈련도감이 만들어져. 오늘 다 할 거야.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훈련도감 애들이 뭘 받아? 월급 받는 군이잖아. 그 월급은 뭐야? 쌀, 옷감 이런 걸 받았겠지. 근데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반찬도 사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쌀이라든가 면포를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생필품을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훈련도감 병졸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장사를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얘들은 국가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난전이라고 해. 또 하나, 자급자족 경제가 이제 유통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장사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도감 병졸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한다? 이제 시접 말고 자유롭게 말이 좋아 자유롭게지. 국가 허락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 나오겠지. 그게 뭐라고요? 난전. 그럼 어때요? 17세기 초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니까. 17세기 초에 이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시전들이 얻어내는 거야. 정확히 몇 년인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17세기 초라고만 유추하는 거야. 그러면 난전을 금지한 얘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이 파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팔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가서 때리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야. 와, 정말 멋진 권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권리를 가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지. 하나 더. 조선 전기 같으면 이 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후기는 어떻게 한다? 뭐가 발달한다? 상업이 발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떼돈을 버는 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권리를 시전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허락해 줄까? 왕이 직접 허락해 주는 게 아니지. 권력자들이 허락해 줄 거 아니야. 그 담당 부서가. 그걸 누가 장악하는 거야? 노론들이 장악하고 벽파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돈을 버는 만큼 노론 벽파에게 뭐가 들어갈까? 정치 자금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정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박살내야지. 그래서 뭐 한 거야?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거야. 이걸 폐지하고 나면 자유로운 상업활동도 가능해지는 거 맞지만 또 하나 뭐라고? 진짜 중요한 건 노론 벽파의 자금줄이 차단되는 거야. 그리고 소원화성에 가서 장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상인들에게 상세를 50% 깎아주고 말이니까 얘들은 누굴 지지하게 돼 있어? 이제 당연히 정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노론 벽파 입장에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지 않니? 얘네들은 이건 뭐 우리를 위한 정책이 단 1도 없는 얘가 누구야? 정조야. 진짜 노멋이야. 자비가 1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쟤 좀 빨리 죽었으면 좋지 않겠니? 그러다가 49살에 나이에 죽었단 말이지. 아빠는 28살에 강제로 죽음을 당한 거지만 할아버지는 83세까지 살았는데 그럼 유전적으로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피지컬도 좋았는데 정조가 49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정조를 지지하는 남인 이런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문체 반정 아셔야 되고요. 이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사에서 나오고요. 서학, 천주교 할 때도 나옵니다. 대전, 통편나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국대전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속대전이 있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서로 통하게 편찬한다 뭐야? 대전, 통편인데 문제는 뭐야? 이상해지지. 왜? 경국대전에 있던 건 다 없앤 게 아니지. 조종 성헌의 규칙이 있다고. 역대 왕들이 정한 거니까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은 원이라고 씁니다. 원래 있던 거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속대전에 나와 있는 건 속이라고 밝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 했잖아. 여기 더 보탠 거잖아. 그건 뭐라고요? 증. 내가 더 추가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렇게 원래 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전 회통을 편찬하거든. 거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를 씁니다. 대전 회통에서는. 그래서 원, 속, 증. 요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공장안도 폐지했다.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뭘 알아야 됩니까? 뭐 저서 있잖아요. 저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흐름을 잡아서, 그러니까 저서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거지 뭐 방법이 없는 거고, 흐름을 잡아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정조. 빨리 볼게요. 마지막에 정조가 원래 호가 뭐라 했어? 홍제라 그랬잖아. 홍제라는 호를 쓰다가 마지막에 죽기 3년 전에 1797년부터 호를 따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만천 명월 주인홍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초월적 군주 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월인 청강제고 할 때 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책에 보면 날개 나와 있잖아. 정조는 스스로 만천명을 주인공이라고 했다.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여 초월절 군주를 자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묵은 조선의 논쟁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기했잖아. 조선은 왕이 있고 사대부 선비 또는 신하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가 있는가? 백성이 있는 거지. 자, 사대부들은 항상 자기는 어느 편에 속했다고 하는 거야. 왕과 같은 편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묶고 여기 지배층, 얘는 비지배층.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임금과 신하는 함께 다스리는 거다. 다스리는데 함께 다스리는 거야. 그럼 임금과 신하는 어때요? 임금은 초월적 존재가 아닌 거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대부가 같은 라인에 있는 거고 임금은 뭐라고? 왕은 가장 앞에 있는 리더일 뿐이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서인들, 노론, 벽파의 생각인 거야. 그러자 정조는 닥쳐라 뭔 개소리야. 니네는 이렇게 같은 편이야. 무슨 말인지 있어요? 임금만이 뭐라고요? 넘사벽의 초월적인 군주이고 니네는 다 그냥 백성과 하나야. 니네는 왕 편에 붙는 게 아니라 백성들 편에 붙는 거야. 이걸 임금이 뭐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냐면 군민일체. 임금 그리고 민 딱 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민에 누가 들어간다? 사대부 신하는 민에는 민에 들어가는 거지 임금을 가르치는 존재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이게 초월적 군주라는 얘기. 그걸 표현한 게 뭐라고? 만천명을 주인공이라는 뜻이야. 이게 정조의 상징이야. 또 하나 정조의 탕평은 영조는 뭐라고 했어? 정조의 탕평은 험준하다 그랬어. 그래서 준론탕평인데 이건 시시 비비를 명확히 가리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강경파, 온건파 중에서 누구만 등한다 그랬어. 온건파, 강경파 배제하고. 근데 정조는 그런 거 없어. 다 나와. 다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 끝장 토론. 나랑 밤샘 토론, 끝장 토론 하자는 거야. 왜? 정조는 그만큼 뭐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론의 달인이 누구야? 정조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험준한 탕평. 즉 뭐라고? 시시비를 정확히 가리자 준론 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정조의 탕평책, 준론 탕평 얘기했고요. 배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론 탕평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 나왔잖아. 영조 때 세력 키워온 누구? 척신과 환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거한다 그랬지. 척신 옆에다 써두세요. 척신 누구 제거한다고? 홍씨하고 김씨. 남양 홍씨, 경주 김씨인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홍인한 어머니의 외갓쪽, 그 다음에 할머니의 외갓쪽, 어머니의 외갓쪽, 할머니의 외갓쪽, 정순왕 김씨, 경주 김씨 쪽 이쪽과 척신과 이들과 연결된 환관도 제거하고요. 소름과 남인계열을 적극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18을 등한다는 얘기야. 규장각 얘기했고요. 초경무신자 말씀드렸고 장영용 말씀드렸고요. 화성축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과 이거 중요합니다. 수령의 권한과 수령은 누구의 아바타예요? 왕의 아바타죠. 그래서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한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한다는 거고요. 지방사적인 향촌 지배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한다. 백성에 대한 국가, 이때 말하는 국가는 뭐야? 왕이겠지. 수령은 왕의 아바타니까. 그 다음에 사회계획에서 서울과 노비된 차별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박제가 유독과 이듬 서울 출신 관직에 등용하게 하고요. 국가가 도망 노비를 찾아준 노비 추세법을 폐지합니다. 국가가 도망 노비를 찾아주는 거 기억나잖아. 가슴을 대인 것처럼 추노 노비 추세법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요? 공노비 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죽어서 못한 거야. 그래서 마무리한 건 누구라고요? 순조 때 1801년에 뭐 한다? 공노비 폐지. 신의 통공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체반정 이따 갈게요. 나중에 공장안 폐지. 장인의 등록제를 폐지해서 수공업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편찬사 외웁니다. 고금도시습성 이건 기준이 나왔다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편찬한 거야? 수입한 거야? 수입한 거. 그 다음에 대전통편 말씀드렸고 동문휘고 추관지, 추는 형정이죠. 탁지지는 호조야. 외워야 돼. 탁지할 때 지자가 있죠. 여러 번 얘기했어. 2호 예병 형공 순서도 알아야 되지만 못 알아야 돼서 천, 지, 춘, 하, 추, 동. 아니 2호 예병 형공도 있지만 천, 지, 춘, 하, 추, 동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탁지지 2호잖아. 탁지니까 2호니까 뭐라고요? 호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호조가 1차 가보교육 때 뭐로 바뀌어?
팔 아문에 뭐야? 탁지 아문이 되고 2차 때는 뭐야? 탁지 부가 되잖아. 그 얘기죠. 춘, 하, 추, 동. 그래서 추관지잖아. 추관지는 뭐라고? 형정이잖아. 형정. 그죠? 그래서 이거 순서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보 동국 물음비고 그 다음에 무예도부 통지 중요합니다. 무예도부 통지 이거 왜 중요하냐?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근데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왠 줄 알아요? 이건 북한에서 한 겁니다. 이건 북한에서 등재한 겁니다. 2017년에.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인데 우리가 못하고 북한이 선수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이긴 한데 북한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건 잘해. 일성록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어. 실록할 때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이것도 유네스코 유산이고요. 홍제정수 말씀드렸죠. 전운옥편, 강의자한서 본때 만든 한자 자전이고요. 규장전운, 한자 의문서고요. 존주휘편, 조선중화주 입장에서 대명 의리론을 정리한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개 분강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가지 못했고요. 유력 가무가 손잡고 개혁 추진했죠. 정조가 중대 세도정 증정합니다. 왼쪽에 초월적 군주, 시흥, 환호, 행렬도 이거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량 이거 주교라고 그랬죠. 주교 배다리 어디라고요? 노량. 우리가 살고 있는 노량집 노량 여기 같아요. 물살이 느려요. 그리고 강폭이 좁아요. 왜냐면 한강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만든 겁니다. 누가? 정약용이. 주교사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화성성역 의궤 외우셔야 되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초기화 문신제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했고요. 시파, 벽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무예도보 통진 이게 실제로 나왔던 사료를 문제 나왔던 사료를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는 이름 나와요. 첫개 강의 기호신서 블라블라 나오거든요. 장은세자 나오죠. 봐봐. 장은세자잖아. 여기서 장은세자라 나오는 거야. 사도세자가 아니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동무 박제가 해서 주예를 붙이게 돼. 이게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8일간의 화성행차. 이게 1795년이야. 화성행차를 하는데 1795년에 8일 동안 하는 거야. 근데 가면서 오면서 창덕궁 출발해서 시흥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결룡은 참배하고 나오잖아. 회감자치를 베풀었다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1795년에 한 이유가 있어. 아빠도 1735년생, 엄마도 1735년생. 두 분의 뭐라고요? 60세 환갑입니다.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수원에서 하는 거야. 화성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성 관내에 있는 모든 60세 노인네들을 신분 가리지 않고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독상을 하나씩 다 줍니다. 밥, 찌개, 국, 구이, 반찬 쫙. 임금하고 똑같은 밥상을.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죠? 알겠죠? 신분이 그따위가 뭐가 있어? 얘네는 다 백성이야. 똑같은 나이면 똑같이.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다 남기지. 왜 기록을 남기냐? 그럼 거기다가 비용 있잖아요. 다 기록을 남겨놔. 밥 한 상에다가 얼마 다 남겨놔. 이 기록을 남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왜? 재정을 투명하게 썼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에 이런 행사를 또 할 때 어때요?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정말 남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에서 보면 우리는 그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대통령이 누굴 것 같아요? 노무현이에요.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다는 건 투명하다는 것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을 제일 숨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뭐 이런 사람이겠죠. 왜?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정조 사후에 무슨 정치를 마시가요? 세도 정치를 마시가는데 요건 이제 1분만 쉬고 하겠습니다.